제 이름은 신영덕입니다. 공부산학교 국어과 교수로 24년간 근무하다가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해외대학 개공교수로 14년간 이제 파견 나갔다가 저는 이제 대학 교수니까 이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한국 문학, 또 한국 역사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죠. 함께라서 즐겁고 행복한 해피투게더의 최영은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외교 부산 하에 국제교류재단 파견 교수님을 모셨는데요. 함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 이름은 신영덕입니다. 저는 공부산학교 국어과 교수로 24년간 근무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외교부 산하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해외대학 개공교수로 14년간 이제 파견 나갔다가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가셨던 예, 같이 갔습니다. 예, 어떻게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제 아내인데요. 예. 2009년 2월에 같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저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 대학교, 그 이제 국립대학인데 그 우리나라의 그 서울대학교와 같은 곳이에요. 예, 그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제가 파견 나가서 가르치는 동안 이 사람은 이제 세종학당에서 이제 한국어를 가르쳤고, 그 다음에 2015년에는 이제 제가 반둥에 있는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라고 있어요. 인도네시아 한국어 교원 양성하는 대학인데 거기서 이제 한국어 교육과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니까 좀 와서 도와줄 수 있느냐 해서 제가 이제 기꺼이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대학으로 이제 갔고, 그때 이제 이 사람도 같이 교원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같이 저하고 8년간 거기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교수님이 이제 그쪽으로 파견이 되셨잖아요. 네. 처음부터 같이 활동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는 그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 사람은 그 자카르타에 있는 세종학당에서 이제 가르치고. 그런데 생소한 그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좀 어떠셨어요? 함께 이렇게 가시긴 했지만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려움보다는 일단은 이제 새로운 곳에서 이제 한국 관련 것을 이제 가르치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그런 소망이 굉장히 커서 뭐 다른 불편한 것들은 다 그냥 뭐 살면서 적응을 하고 이제 뭐 본인이 이제 하고 싶었던 걸 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하니까 저도 그냥 옆에서 같이 뭐 잘 보필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니까 또 함께 하는 그렇죠. 거에. 네. 처음에 그럼 인도네시아 파견을 하시게 된 그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그 2004년에 어느 대학 교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해외 대학에 교수를 파견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역 후에 좀 뭔가 보람 있는 일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런 일이 없을까 이렇게 찾던 중이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거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지원하게 됐죠. 그럼 거기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셔서 주로 하셨던 그 업무는 한국어를 알려드리는 주민들에게 그 업무를 하셨나요? 주민들이 아니고 저는 이제 대학 교수니까 거기 대학교 학생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한국 문학, 또 한국 역사 이런 것들을 주로 가르쳤죠.
그럼 어쨌든 국가적으로 한국을 많이 알리는 그런 소임을 가지고 예, 계셨네요. 그렇죠. 이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이 조직 자체가 그 한국학을 해외에 보급하는 그러한 임무를 맡은 곳이에요. 아, 대단한 임무인데요. 그 인도네시아도 가셨지만은 그것도 함께 가셔가지고 활동을 같이 했다는 것도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아, 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싶기도 한데 주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부로서. 그렇죠. 네. 뭐 한국 그 주부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잘 적응을 합니다. 그런데 대단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중심적으로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김치 담는 거였어요. 아. 근데 김치를 한국에서는 모든 재료가 다 있으니까 맞아요. 뭐 쉽게 하는데 외국에 나가니까 배추가 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배추가 있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한 폭이 이만한데 인도네시아 요만해가지고 국이나 끓이고 뭐 이러는 거지.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막 그래도 열심히 이제 이제 김치를 잘 담고 또 그럼 그 나라에 있는 재료 가지고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깡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깡꿍이 우리나라 공심채. 네, 그런데 그걸로 또 김치를 담아보고, 하여튼 저는 김치 담는 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서 아주 생활을 잘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봤냐면요. 물론 이제 가서 활동하시잖아요, 교수님은. 크게 활동을 하시는데 또 옆에서 보조도 하시면서 또 다른 활동도 하시면서 주부는 그래요. 주부는 식생활까지 또 해결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서 이 기회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를.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늘 이제 이렇게 여기 한국에서도 주부로서 이제 일을 했었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어머님이 계셨어요. 시어머님이. 그래서 여기서 청주에서도 같이 살다가 또 모시고 갔어요. 그 인도네시아로. 그래서 모시고 가서 이제 집에 어린이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식단에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네, 몸에 익었고 그래서 진짜 이게 어딜 가나 적응하는 거는 한국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한국 주부가. 교수님은 이곳에 한국의 학생들하고 인도네시아 쪽의 학생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자세라든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과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어라든가 이제 한국 문학, 한국학에 대한 관심은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훨씬 더 많지 않았는가. 그 이유가 이제 2004년부터 이제 한류가 인도네시아에서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시기에 간 거잖아요. 2004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2009년에 갔으니까 5년 뒤니까 굉장히 막 이제 한류가 막 급속도로 퍼지는, 확산되는 그런 시기였으니까 제가 무슨 아이돌처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애들이 가면 뭐 소리 지르고 환영하고. 한국에서 오셨다고? 예. 그리고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들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아닌데 그냥 웃어대고 막 좋아하고 그런 거 보니까 가르치는 맛은 한국보다 인도네시아서가 더 재밌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도 좀 묘한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좀 엉뚱하다고 할까? 관심이. 네,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들의 관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한국에는 무신론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 거야.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종교를 하나씩 택하기로 돼 있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슬람이면은 그냥 자연히 이슬람인 거예요. 그냥 뭐 애한테 물어보고 그런 것도 없이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한국 사람의 종교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한국은 자원도 별로 없고 나라도 조그마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가 있는가. 자기네도 1945년 8월 17일에 일본으로부터 해방됐거든요. 그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큰 차이가 났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코리아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그 교육열 그게 큰 기여를 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인적 자원이 우수하니까 이런 결과가 또 한국 사람들 굉장히 근면하고 열심히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하여튼 한국인에 대한 그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주 좋게 생각해요. 오고 싶어 하나요? 아, 오고 싶어 예전에 하죠.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처럼? 아, 그럼요. 코리안 드림. 드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우리 학생들 한 10여 명이 유학으로 와요.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오고 싶어 해요. 거기 함께 하셨던 학생들? 예,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예. 처음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지셨지만 처음에 가실 때는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가실 때 어떤 결심이라던가 어떤 포부를 가지고 가셨는지 그 말씀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평생을 이제 군인이면서 교수로서 이제 있다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니까 그때 나이가 52이에요, 만으로. 너무 젊잖아요. 그때부터 연금만 받고 놀기에는 너무 맞아요. 젊어서 이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한국에는 뭐 저 같은 전문가가 많이 있으니까 해외로 나가자. 해외로 나가서 우리 한국어, 한국학을 한번 전파하자. 그래서 또 한국의 위상을 좀 높이는 데 기여하자. 이제 이런 포부를 가지고 이제 나간 거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불편함들이 많죠. 물론 기후도 다르고. 근데 마음 자세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마음이 아주 긍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니까 그런 게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고 가령 뭐 기차가 30분, 뭐 1시간 이렇게 연착된 일이 비일비재예요. 그때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그럼 한국 같았으면 그때만 해도 막 짜증나고 막 좀 못 견뎌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든가 이 사람하고. 그래, 이런 기회에 우리 한번 우리의 성격을 개조해보자. 급한 성격. 그 사람들은 아직 느긋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좀 빨리빨리 해서 좀 벗어나서 좀 느긋하게 좀 해보자. 그래서 그동안에 기차 기다리는 동안에 인도네시아 단어 외우기 서로 막 하고 그렇게 지나니까 짬을 예, 뭐 그렇게 불편한 거 없이 아주 재밌게 지냈습니다. 인도네시아라는 곳도 낯설은 곳이었는데 혹시 인도네시아 말고도 이 다른 쪽도 한번 파견을 갔었으면 하는 나라도 관심이 있는 나라가 있으셨을까요? 뭐 많죠. 뭐 웬만한 나라는 다 가보고 싶은 안 가봤던 나라들. 저도 뭐 별로 이렇게 외국을 많이 안 다녀봐갖고 뭐 그냥 거기에서 원한다면 그쪽에서 저를 필요로 한다면 좀 뭐 어디든지 갈 의향이 있었죠. 기회가 있었으면은 그죠? 예. 그러면 그들에게 배우고 싶은 어떤 장점 같은 거 있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동남아 사람 하면 좀 무시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좀 경향이 있어요. 예. 후진국이라 그러고 뭐 생긴 거 가지고 뭐라 그러고 피부색 가지고 뭐 이러는데 저는 딱 가니까 딱 그저 맞더라고요. 저한테 뭐가 맞냐면은 일단 키 큰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있어. 그러니까 이거 좀 이렇게 꿀리지 않는가 이렇게 너무 이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약간 위축이 되잖아요. 이게 뭔가 이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어떤 이 선입견이 굉장히 괜찮으니까 어떤 가르치는 일에 있어도 어떤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약간 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곳을 오니까 좀 베풀려고 애쓰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 뭐 교수들, 학생들 초대해가지고 식사도 하고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 나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요. 괜찮았죠. 그러니까 제가 그 자서전을 쓰고 있는데 그 시기가 가장 저희의 그 황금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괜찮았어요. 혹시 난 살면서 이때가 제일 행복했다 하는 시기가 있으셨을까요? 뭐 저는 뭐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웃음이 가득하십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인생의 후반부라고 볼 수가 있거든. 저는 50이 넘어서 간 거고. 근데 그 나라에 가서 언어를 새로 배우고 이제 그러니까 머리가 막 쥐가 나더라고요. 했는데 까먹고 했는데 까먹고. 예, 그래서 막 이제 일본에서도 한 1년 저희가 살았었거든요. 연구 교수로 갔을 때. 막 어떨 때는 막 이러하고 막 헷갈리고 막 이게 막 머릿속에서 막 예,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러는데 이제 그 언어를 새로 배우는 그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도전. 영수증을 이제 마트 가면 이제 막 네네네. 사는 데는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있는 거 딱딱딱 넣고. 근데 계산서에 딱 보면은 영수증에 그 품목이 그걸 가지고 저기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당근 한 모르탈 뭐 이거 다 이제 그 제가 뭘 샀는지를 아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단어를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니까 그리고 또 제가 외국이라는 환경에 그 나라의 환경에 있으니까 그 인도네시아어를 계속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물론 활용하지만 저희는 이제 인도네시아어를 가자마자 어떻게 정말 행운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서 이제 가르치게 돼 있으니까 거기 가족도 인도네시아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공짜로 배우고 저는 50%만 돈을 내고 배우고.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어를 새로 배울 때 그때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는 바로 실생활에서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머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이제 언어를 새로 배워서 이런 데 쓸 수 있네. 네, 그러니까 너무 좋고 저는 거기서 이제 전 주부가 이제 메인으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이제 교수님들 집에 다 네, 이제 한국 음식 다 해서 이제 할 때 많이 이제 잡숴주시고 또 뭐 학생들 너무 좋아하고 하니까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행복하셨대요 그 당시가. 비슷한 거. 예, 비슷하셔요. 유년 시절에 꿈은 어떤 꿈을 꾸고 계셨어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는 뭐 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뭘 해야 될지 잘 하고 싶은 게 몰랐고. 많아서.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야말로 이 생존의 차원에서 이 살다 보니까 그때는 뭘 꿈보다도 그냥 하루 그리고 아버님이 먼저 떠나시고 어머니는 이제 막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제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동네 애들하고 놀고 뭐 이러고 그냥 지나다가 꿈에 대해서 생각한 게 고등학교 때 좀 이제 철이 들었을 때. 예 그때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전은 꿈도 없이 그냥 시간을 좀 많이 허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셔서 외국에까지 나가서 이제 파견 근무도 하시고 또 지금 현재도 이제 활동을 하시고 계신데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다거나?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제가 이제 공군사관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원래는 이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조종하는 일이 그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고 적성이 잘 안 맞더라고요. 좀 겁나지 않을까요? 뭐 겁나는 것보다도 같은 시간 안에 같은 동기생들은 잘 타는데 나는 잘 못하니까 이게 아주 자존심도 상하고 의욕 상실이죠. 그러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이게 질질 끌려가는 삶은 좀 또 원치 않았고 그래서 나만의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는 내가 지켜보니까 조종사는 안 맞는 것 같다. 안 되겠다. 교수 쪽으로 아마 잘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길을 잡아주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 지원을 했죠. 사관학교 교수 뽑길래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선발이 돼서 이제 사관학교 교수로서 이제 일반 대학 이제 그때 서울대학교 국문학과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석사 고려대학에서 이제 또 박사까지 하면서 생徒들을 가르치니까 공사 교수가 됐다는 어떤 자부심과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며 살았죠. 그러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가서 또 이렇게 그냥 학생들을 정말 부담 없이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보람 있고 유익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신 인재셨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그게 다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이제 그 지난 학기까지는 그 온라인으로 그 인도네시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수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학기는 이제 수업이 없어가지고 자서전을 좀 쓰고 있어요. 저희 영상 자서전도 이제 좀 한번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관심이 좀 이번에 사실 갔었던 거고 자서전 쓰면서 이제 지난 삶도 좀 정리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성경책을 한번 좀 통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여유가 있으니까 성경책 맨날 읽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 제대로 못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예 그동안 세상 책들은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성경책 제대로 못 읽은 게 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읽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히 이제 그 뭐 내년에가 이제 제가 이제 칠순이 되는데 역시 이제 건강 문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운동을 뭐 이렇게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 선생님은 나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인도네시아에서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한국에 와서 또 적응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그래서 좀 힘드셨을 것도 같아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지난 학기까지 온라인으로 이제 인도네시아 교육대학교에 있는 한국어 교육과 학생들 이제 수업을 했었고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경희대 사이버대학
쪽을 통해서 교원 자격증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그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 모임을 이제 같이 이제 하면서 거기 임원으로서 이제 그 외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그 졸업생들도 있고 재학생들도 있는데 굉장히 자료라든지 아마 그 컨텐츠에 관해서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잘 공급을 하나,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키나, 뭐 한국은 뭐 자료가 많고 또 그런 책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저는 이제 저 요리하고 밥하고 삼식이 삼순위로 네네네.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입으로 저희 들어가는 게 그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이제 건강식과 자연식으로 이제 식단을 조금씩 이제 바꿔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회에 이제 중부 명성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그 성가대에서 이제 봉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찾아가는 한국어라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충청북도 교육청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거기서 지원을 좀 해서 그래서 그 유치원 제가 전공이 아동 상담학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유치원 쪽에 요새는 외국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언어가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아이들이 그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유치원 쪽으로 해서 이제 찾아가는 한국어로 이제 한국어를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가르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바쁘십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신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신 나에게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편지를 쓰고 싶으세요? 수고했다, 잘하고 있다.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살아봐라. 근데 좀 본의 아니게 여유를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어요. 이제 저희 그 친정 엄마가 그 서울에 계신데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를 한 달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연로하시니까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기 힘드셔서 그래서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추석 전에 모시고 내려와서 이제 10월 19일 날 저희가 다시 올라가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모시고 있어요. 저희가 항상 이제 돌봐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초집중을 하죠. 엄마도 이제 환경이 바뀐 상태시고 저희도 이제 엄마랑 같이 결혼하고 난 이후에 결혼하고 나서 친정 엄마랑 살아본 그게 없으니까 적응을 하셔야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달 반 정도를 엄마한테 이제 집중을 이제 하자. 이제 사위가 있으니까 훨씬 더 엄마가 아주 안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런 활동들은 다 지금 내려놓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을 해야겠구나. 이것저것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들면서 앞으로 또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저희가 나이 들어서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시간을 참 중요한 데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그 생각하는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읽으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다음에 이제 건강을 지켜야겠다. 그래서 이제 건강에 좀 힘쓰고 그 다음에 제가 뭐 하고 있는 게 아까 주로 이제 글 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서전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 지금 제가 하고 싶다면은 한국 문학 작품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그 인도네시아 교수하고 같이 윤동주의 시집을 인도네시아어로 번역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 하는 건 좀 거망져 보이고
우리 이제 그 밑에 세대, 아래 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해지더라고요. 아주 극심한 경쟁에 몰려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행복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도네시아하고 비교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경쟁, 남과의 비교. 저도 뭐 맨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니까 다행히 지금 저는 그래도 도태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왔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애들한테도 막 그냥 학원 뺑뺑이 돌리고 막 이런다는 얘기를 들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 지능의 면, 공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안 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한계가 있대요.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무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 이 긍정의 이 심리학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안 되는 걸 자꾸 보강하려고 애쓰고 이게 아니라 그 아이가 잘하는 거를 그냥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그거 해주는 게 훨씬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좀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면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뵙기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한국어와 한국학을 인도네시아에 파견 나가셔서 교수 활동을 하고 계셨던 분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해피투게더의 최영은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유튜브로 앉을까요? 예, 그냥 앉아 계셔도 아니 공개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여기가 있어요. 아니 거기 계셔야 돼요. 왜? 괜찮아요. 저를 믿어보세요.